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며칠 연속으로 계속 날씨가 덥긴 더웠는데 유난히 좀 덥게 느껴집니다. 계속 막 이렇게 좀 달아오르고 있나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6월 초 치고는 지금 상당히 더운 것 같아요. 벌써 한 7, 8월 여름 온 것처럼 그렇게 더운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어쨌거나 안 나오고 집에서 시원하게 해놨겠지. 집에서 수업을 그래도 편하게 옷 입고 교복 그렇게 입지 말고 전부 다 어차피 그러고 있을 거잖아. 집에서는 전부 다 팬티만 입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게 해서 편하게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네요. 저는 비록 이제 또 아무도 없는 교실에 올라와서 더워. 지금 분명히 여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이상하게 안 시원해져. 그래서 지금 조금만 이거 하고 있다 보면은 땀이 좀 많이 흐를 것 같아요. 벌써 축축해 여기 지금. 이 더운 상태에서 찍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밖에 또 방법이 없는데 또 저 위에 보니까 확진자 수가 또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시 요거 보고 있는 학생들 이번 시간 끝났다 그래서 이제 밖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학원 같은 데 가고 그래도 최대한 이제 접촉 좀 줄이고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데는 최대한 좀 자제하고, 안 그래도 우리 반 애들한테는 얘기해놨는데 정 심심하고 그러면 그냥 집에서 시원하게 해놓고 카트나 해. 요즘에 많이 하대.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번 주 강의의 제일 마지막 시간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상황들을 봤는데 그런 조선시대의 경제 상황의 변화가 사회적으로는 이제 어떤 영향을 미쳤나, 어떤 식으로 사회가 변화해 갔나, 그거를 조금 빨리, 양은 좀 많은데 최대한 조금 중요한 것만 해서 빨리 끝을 내보도록 하겠어요. 왜냐면은 나도 퇴근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일단 흔들렸다. 어떤 게 있냐면, 자, 중요 포인트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 나오죠. 돈을 받고 관직을 팔기도 했다. 그리고 백성에게 공명첩을 파는 일이 계속되었다. 방금 전에 했는 말, 방금 전에도 하고 지난번에도 하고 계속 했는 말이라서 딱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엄격했던 조선의 신분제도가 많이 흔들리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게 됐냐면, 원래 조선 제일 건국됐을 때 초기에 그때는 양반 비율이 전체에서 몇 %였을까? 전체에서. 그때는 양반 비율이, 자, 이 전체가 있잖아?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지배층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 적어야지 그 사람들이 사회 여러 군데에 있는 이권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만 좀 부자가 된 거 같고 그렇지. 그지? 전 국민이 만약에 지금 5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4,900만 명이 부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고 부자라고 하면 그러죠. 그죠? 원래는 그래서 비율이 대략 한 7% 정도, 요 정도가 양반이었대요. 원래 6, 7%. 요게 양반이었는데 요 시기가 되면은 너도 나도 공명첩을 다 사고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전체에서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대략 6에서 70%가 전부 다 양반이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세금량은 비슷하잖아. 그러면 그 세금은 누가 내? 일반 또 역시 평민들이 내야 되는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사는 게 어떻겠어?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훨씬 더 힘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나도 양반이나 돼볼까?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야, 또 이 사람들도.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천민으로. 그래서 나라가 점점 더 힘들게 되어가고 있었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경제가 살려고 하면은 띵띵층이 좀 더 발전해야 돼요. 띵띵층, 무슨 층? 그렇지. 중산층이 좀 더 이렇게 두터워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안 좋은 현상. 무슨 화? 그렇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은 경제적으로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요게 그런 현상이 나와버립니다. 조선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든 그런 나날들을 국가가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자, 여기 봐봐. 양반들도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양반이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좀 먹고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아니야. 60, 70%가 죄다 다 양반이니까. 참고로 지금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양반 집안 아닌 집안 없어요. 그죠? 여러분 집안 중에서 혹시 내 그 오프라인 수업 안 들었던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옛날에 양반 집안이 아니었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한번 찾아와 봐.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이때는 60, 70%였다 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 세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전 국민이 다 양반이었다는 거지. 그지? 양반 아닌 집은 없잖아 요즘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양반층도 동요 흔들려요. 쪼개져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붕당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옛날에 기억납니까? 붕당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막 쪼개져 있던 당들이 있었는데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고, 자, 소수 가문의 권력이 집중된다. 요 개념은 조금 이따가 다음 장에 나와요. 요건 이제 세도 가문이라 그러는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쪽으로 집중되면서 그러면 그 가문을 제외한 나머지 가문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중앙정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왜냐? 주요 요직은 그 가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렸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나마 내가 만약에 조금 지역에서는 힘이 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방사회에서만 권위를 유지하는 향반, 자기 고향에서만 양반 신세, 요거 하는 거고. 근데 심지어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거? 자기는 자기 고향 가도 그냥 떨거지 신세야. 왜? 돈도 없거든. 돈도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동네에서도 아무도 이 사람을 양반으로 제대로 인정도 안 해줘요. 자,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심지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잔반. 여러분들 왜 급식 먹고 나서 버리잖아. 그거는 이제 잔, 남은 반찬이라 그래서 이제 잔반통에다가 막 집어넣는데 비슷해. 잔, 찌끄레기예요. 누구 중에서? 양반 중에 찌끄레기야. 용어 자체가 너무 슬프지. 이거 찌끄레기 양반이 돼버렸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 위에 이제 권력 있는 양반 하나, 그 밑에 그나마 고향에서 향반 하나, 제일 밑에 찌끄레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일반 상민, 드디어 심지어 천민이랑도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나 버렸다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고 있는 반면에 일반 평민들, 일반 상민들 중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오히려 상승하는 사람도 생겨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은 일부, 누구? 돈이 좀 많은 상민들,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었던 상민들은 자, 어떻게 돼? 아까 전에 얘기 나왔죠? 공명첩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살게. 근데 신분을 사면 되잖아.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자, 그거 만약에 안 되는 사람들은 자, 호적 변경. 다른 사람들 가가지고 호적에다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든 올리면 돼요. 양반 집안 호적에다가 자기 이름을 올리면 돼. 그럼 자기도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런 뭔가 그래도 조금은 합법적인 냄새가 나는 거를 할 정도로 내가 여유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돼? 그렇지, 그냥 족보 한 개 가져오거나 해가지고 위조를 하면 됩니다. 그냥 위조. 제일 만만한 집안 거 한 개 가져와서 대충 위조하고 거기다가 내 이름 갖다 넣으면 돼. 이런 거의 결과 지금 우리와 같은 현상이 탄생했죠. 아무도 없잖아. 천민 집안 아무도 없어. 쌍놈 집안 아무도 없어. 다 양반. 야, 심지어 옛날에 우리는 중인계층이었어도 없어. 요즘에 보면은 물어보면은 전부 다 양반이야. 왕족도 얼마나 많고, 그죠? 요게 아마 요렇게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신분 상승에 열망을 했냐면은 대부분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군포를 면제받고자 했다.
뭐 요즘도 비슷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군대에 가기 싫어해요. 그거랑 비슷했어. 군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세금이었기 때문에 일단 양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군포를 안 내도 됐었거든요. 이거를 면제를 받습니다. 그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대로 못한 일반 평민들은 군역을 피해서 아예 도망가 버리거나 야, 나 저 군포 낼 바에는 차라리 뭐가 돼버리겠다? 차라리 천민이 돼버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었어요. 자, 심지어 천민들 중에서도 신분 상승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람들한테 천민 소리 들으면은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천민들 중에도 돈을 내고 면천이라 그래서 나 이제 천민 신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도 생겨요.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 과거 시험 쳐서 양반된 사람까지도 있고 아주 극소수지만은 그리고 자, 공로비는 국가에다가 산호비는 주인한테 비용 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해방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천민들이 사라지는 게. 왜냐면은 자, 아까도 얘기를 했죠.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중에서 이제 양반이 이 정도야. 양반이 이 정도고 요 정도에서 자, 이게 이제 상민인데 요게 상민인데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전부 다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 과중해. 근데 이 상태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천민들이 레벨이 올라가잖아. 뭘로? 물론 일로도 가지만은 대부분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상민으로 간다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뭐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야. 그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 그래서 딱히 말리지 않았습니다. 요거.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상민이 됐어. 누구 중에서? 천민들 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반들이 밑에 있는 상민들을 봤을 때 쟤네들은 그냥 이제 뭐 농사 짓고 사는 애들이야. 그냥 이 정도 인식이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더 괄시하는 경향이 조금 더 세져요. 저 중에서 특히 이제 천민 출신들이 있다면은 그때부터 뭐 옆에도 이렇게 좀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상민 이렇게 부르던 걸 갖다가 상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뜻 자체가 자 그냥 상에다가 일상 보통이란 말이죠. 보통 한은 뭐야? 이게 나라 이름 한자도 되는데 뭐 사나이 한으로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놈 한자로도 쓰입니다. 사람 남자. 그러니까 이제 붙여보세요. 그럼 요도 나와 있긴 하는데 왜 그런 말 쓰잖아. 욕으로 야이 쌍 쓰죠. 야이 새끼야 이거 하면은 보통 이게 원래 어원 자체는 나쁜 말은 아니야. 맞잖아. 그냥 상민 평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표현이 돼버린 제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대하는 경우도 생겼다. 자, 다음 장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향촌 지배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뭐 향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대요. 자, 이것도 보면은 두 개로 일단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제일 위에는 일단 권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뭐 위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관대작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어. 항상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소수 가문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거기에 안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급제해도 차별을 받았다. 나머지는 요 사이에는 이제 그래서 등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지방 출신들은 급제해도 차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 일부 가문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 다음 장 거기서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죠. 요 파트하고 요 파트하고 나뉘어. 어떻게 나뉘냐? 자, 여기 있는 거는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양반이었네 라고 했던 사람들. 옛날부터 원래 우리는 양반이었어요. 옛날부터.
요런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롭게 그 양반이 된 뭔가 양반 같지 않은 걔네들이랑 우리의 뭐를 두고 싶어 할까? 그렇지. 차이점을 뭔가 두고 싶어 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 것들을 보면 자 보세요. 자, 서원이나 향교, 옛날에 지방에 있던 그런 학교들이죠. 학교에다가 유생 명부인 청금록 또는 향촌의 양반 명부인 향안을 갖다가 따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만든 거지. 이게 진짜 오리지널 양반이야. 너희 방금 전에 양반된 너희하고는 달라. 우리는 뼈대부터 진짜 양반이야. 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정말 뼈대가 튼튼한 뼈대가 완벽한 가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또 나타내려면은 문중 여러분도 집안에 다 있잖아. 무슨 뭐씨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화순, 최씨, 뭐 종친회 이게 다 있단 말이야. 왜? 이거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고 싶어해? 우리는 뼈대가 있다. 뼈대가 아주 그냥 튼튼하다. 너희처럼 근본 없는 놈들하고는 다르다. 요거를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문중 생기고 또 서원, 우리 가문의 저 위에 있는 유명한 유학자를 기리는 서원 따로 만들고 사우 제사 지내는 데예요. 제사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것도 만들어. 왜? 우리 가문 저 위에 있는 유명한 우리 조상님을 갖다가 기림으로써 우리 가문은 이렇게 유명한 스승님, 우리 이렇게 유명한 또 뭐 조상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촌락 단위로 뭐 동약이라고 하는 것도 시행하고, 자, 우리 가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요 동네에는 요런 약속을 전부 다 지킵시다. 교양 있게. 저 새롭게 나온 쟤네들하고 우리는 근본부터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족보를 편찬하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냥 동성마을을 이루기도 했다. 어려운 말로 이건 뭐라 그래요? 동성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 집성촌이라 부릅니다. 집성촌. 여도 보면은 있을걸. 어떤 동네 가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온통 우리 가문 사람들이던데요. 우리도 그래요. 화순 최씨인데 우리는 저 위에 김천 가면은 거기 이제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 동네 가서 물어보면은 전부 다 우리 가문 사람들이야. 그런 동네가 있어. 여러분도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한테. 옛날에 그 모여 살았던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다들 모여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런 거를 만들기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저 위에 옛날부터 양반이던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가야 되는 입장이야. 자기네들도 정통성이 있다. 우리도 거기에 끼어들고 싶다. 그 이제 여기는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인데, 자, 어떤 게 있느냐? 납속죄 공명첩 해가지고 이제 신분을 획득했어. 누가? 분홍층, 돈 많은 농부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은 기존에 저 양반들하고는 조금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수령, 수령 이러니까 좀 어렵죠?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자, 중앙에서 파견 나온 지방관들이 있는데 요 아저씨들은 항상 이 옛날 귀족, 옛날 양반들하고는 사이가 조금 안 좋아. 왜? 중앙에서 파견을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를 부리거든. 그렇지, 뭐 텃세 이런 거 부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요 지방관하고 결탁을 해요. 요 새롭게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이름 좀 올리자. 향안에 이름 올려. 그럼 이제 나도 너희처럼 뼈대 있는 양반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이 위에 사람들이랑 향회라고 하는 거를 서로 장악을 하려고 경쟁까지 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을 갖다가 점점 키워가죠. 그러면서 종래의 양반, 아까 전에 위에 있는 이 사람들 여기를 대신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향임이라 그래서 그 동네의 대표직을 갖다가 여기서 맡기도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어때? 환장할 노릇이었겠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기존 양반층이랑 신흥 양반층들이 다툼을 벌이는 것, 그거를 우리가 향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너무 심해져요, 이게. 방금 전에까지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조선시대 후기의 안 좋은 점들이 너무 심화됐던 나머지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일단 세도 정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세도 정치. 자, 요거는 중학교 때도 아마 배워서 알 거야, 세도 정치는. 자, 그 전에 예전에 우리 배웠던 내용에 영조하고 정조 때에는 탕평 정치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서 붕당 간의 대립이 잠깐 억제되기는 했어요. 야, 이거 물어보니까 의외로 잘 모르더라, 이거. 우리나라 당 쪼개져 있는 거, 조선에. 원래 옛날에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동인, 서인 쪼개져 있다가 이 동인 애들이 어떻게 됐어? 남인, 북인 쪼개졌죠? 그 북인은 조금 있다가 광해군 물러나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고, 자, 그래서 이 서인하고 남인하고 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서인이 나중에 뭐로 쪼개져? 소론, 노론 이렇게 쪼개지고. 자, 이거 지금 이렇게 말해봤자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쪼개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안 좋거든.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나중에 당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영조와 정조 때 어떻게 했다? 얘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로 합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탕평정치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근데 문제가 한 게 있었죠. 이게 너무 좋게만 배우는데 사실 문제도 좀 있어. 어떤 거냐면, 자, 이 붕당 사이에 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이게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해결을 해서 서로 같이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론 그건 어렵습니다. 난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야. 자, 근데 요때는 여기도 나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일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영조랑 정조 때는 그냥 이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놓은 상태였단 말이죠. 너희 싸우지 마. 싸우면 내가 없애버린다. 이런 식으로 꽉꽉 눌러놨어. 근데 이렇게 누르고 있던 강력한 왕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기존에 눌려있던 거에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변형이 돼버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나오죠. 왕권이 약해지니까, 저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안동 김씨, 그리고 풍량조씨, 이런 식으로 왕실의 외가 친척 가문, 외척 가문들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거를 시행을 해버리게 됐습니다. 더 상황이 악화됐어. 그나마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냥 정당들이었어. 당들.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북인이든 뭐 이렇게 당들끼리 싸웠는데 이제는 그냥 한 가문이 정치를 다 해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과거 시험에 붙고 그래도 내가 안동김 씨가 아니면 뭘 못해? 관직이 좋은 자리에 못 나가. 아저씨 이번에 과거 시험 잘 쳤던데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일단 화순 최씨 출신 탈락.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대부분은 여기 보면 나오지만, 자,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유력한 집안 출신들이 서로 혈연 관계를 선생님, 근데 위에 풍량은 뭐 제가 모른다 치더라도 안동은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이거 경상도 아닌가요? 근데 왜 서울 지역에 안동김 씨들 중에서도 안동에 주로 터를 잡고 사는 안동김 씨도 있고 서울에 주로 터를 잡고 살던 안동김 씨도 있었거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혈연관계를 맺으면서 전국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나와요. 자, 소수의 세도 가문 출신이 아닌 경우 권력에서 배제되어 버렸다. 그러면서 언론 기구나 제약 공론의 정책 비판 기능은 당연히 마비되죠. 그래서 횡포 견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기강은 문란, 과거제에는 부정, 시험 당연히 부정이 끼어들지. 만약에 자 내가 안동김 씨야. 안동김 씨면은 내가 과거 시험을 치러 가. 그러면 시험 감독관은 어디 사람이게? 안동김 씨. 그럼 이제 문제 낸 사람은 누구게? 안동김 씨. 채점하는 사람은 누구게? 안동김 씨. 다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는 문제를 받아볼 수도 있었을 거고 설령 문제를 못 받아봤어도 내가 그냥 거기다가 팥으로 메주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만점, 창의성이 돋보여 이렇게 되겠죠. 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지. 관원의 부패, 이거는 왜 일어날까? 야, 관원, 당시에 그러면은 관원, 관리가 된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됐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됐을 거 아니야. 안동김 씨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관리가 되고 싶으면 그 돈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했겠죠? 그럼 이제 싹 다 바쳤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관리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바친 것만큼 뽑아낼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으면은 바친 거 이상으로 뽑아내야지. 안 그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빌고 그래가지고 됐는데 고작 그거 내가 낸 만큼 하려고 관리가 됐나? 아니야. 더 받아내야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심해졌다. 나라가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더라.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항상 나올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삼정의 문란은 삼정이라고 하는 건 전정, 군정, 종이초군요. 빨리 끝을 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도 일단 계속 합시다. 전정, 군정, 환곡.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 그 전에 왜 얘기를 하나 했었잖아.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전세, 하나는 뭐죠? 군대 가야 되는 거죠. 군역, 하나는 또 뭐? 특산품 내는 거, 공납. 자,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 얘기할 때는 일단 지금 공납 얘기는 빠졌어. 왜 이제 대동법 시행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땅값으로 들어가 있거든. 전정 안으로. 그래서 자, 전정은 요거는 땅에 붙어 있는 토지세.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군정은 똑같아요. 이거 군대 뭐 내야 돼? 군포 내야 되는 거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개념이 하나 있는데 환곡이라고 하는 거는 자, 원래는 아주 좋은 취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난해서 좀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배고픈 계절이 있어. 언제? 그렇지. 봄에 일단 이 사람들한테 곡식을 빌려줬다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으세요. 이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것 같은데요? 그지? 고구려 때 진대법 아니면은 고려 때 흑창, 의창, 자, 요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좋았지. 처음에는. 자, 근데 이거를 자, 빌려줬어. 이게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쳐가지고 받았는데 이자를 쳐서 받아보니까 이 아까 전에 나쁜 이 관원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야, 이거 쏠쏠하거든. 그죠? 이자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빌려주는 거야. 강제로. 야, 너 배고프지? 저 되게 배부른데요? 필요 없어, 받아. 그런 다음에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자의 비율까지 상당히 올라가 버립니다. 야, 너 필요 있어? 없어? 그래도 받아. 뭐 받아가? 뭐 보리쌀 한 주먹 받아갔어. 근데 나중에 이제 도로 갚으라 그럴 때는 쌀 한 가마니 내놔. 왜? 이자가 그만큼 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구휼 제도였는데 자, 말이 어렵죠? 못 사는 사람들 구해준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세금처럼 변해버렸다더라. 그래서 이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됐는데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정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기를 보통 치냐면은 뭐 간단하죠. 땅에 붙어 있는 세금들 전부 다 올려받으면 돼. 아저씨 장부상에 있는 땅이 이거하고 달라요. 많이 내세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군포 여전히 똑같아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하면 했잖아.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 아버지 살아계시네요. 하나 더 내세요. 아들 다 컸네요. 하나 더 내세요. 옆집에 도망갔네요. 그것도 네가 내세요. 친척 중에 도망갔네요. 그것도 네가 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렇지. 자기 그걸 갖다 잘라버린다. 고단하니. 얘기를 했었잖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게다가 플러스 뭐 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 지금 한 개 나와 있는데 도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도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마을 단위로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징수하는 도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나쁜 관원이 있어. 나쁜 관원. 이 아저씨가 일단 다 띵가 먹어요. 자기가 다 챙긴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딱 액수가 나오잖아. 내가 챙긴 액수
그리고 플러스 대략 생각했을 때 저 위에다가 받쳐야 되는 액수 다 때려 합쳐.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액수를 다 때려 합친 다음에 먼저 이걸 때려 합쳐놓고 마을에다가 내라 그러는 거야. 너희가 알아서 이거 맞춰내.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봐봐. 내가 땅을 얼마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는 내면 돼요. 그지? 내가 만약에 땅이 딱 1결이 있어. 그죠? 땅이 딱 1결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나는 그럼 얼마만 내면 되냐면, 야, 그 전에 개념 너희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 내가 뻔히 알아. 그래도 한번 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 영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자, 1결 근데 몇 두 내면 돼? 기억 안 날 거야. 자, 그래도 한번 찾아보면서 해보자. 4에서 6두인데 그냥 일단 4 낸다 쳐. 자, 그 다음에 대동법 하에서 나는 땅이 1결이 있으니까 몇 두를 내야 돼? 1결당 12두. 그죠? 요거 특산품 내는 대신에 요걸 갖다가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너 책에는 안 나와서 잘은 모를 건데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시행되면서 내가 군포를 좀 적게 내는 대신에 여기도 조금씩은 더 내요. 플러스 2, 거기다 플러스 이제 나머지 알파 요 정도만 내면 됩니다. 나는 땅 1결이 있으면. 그죠? 16에다가 18 플러스 알파 정도 내면 돼요. 나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도결이 시행되면은 이게 의미가 없어져. 내가 땅이 1결이 있건 뭐가 있건. 왜? 어차피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액수를 채워내야 되거든. 그리고 이 나쁜 관원의 특성상 그 전체 맞춰내야 되는 액수를, 여러분들 나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 내야 되는 거는 30 정도지만은 20만 내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 여러분이 30 정도 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내가 사실 한 50 정도 벌써 챙겼어. 그리고 저 위에다가 세금도 추가로 더 내야 되고 내가 다음에 먹을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되는 거는 총 100 정도 냅시다. 너가 알아서 맞춰내세요. 그럼 농민들이 뭐라 그러겠지. 아니 사또 나으리 어떻게 그렇게 우리 다 맞춰냅니까? 그건 니들이 알아서 내야지.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농민층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졌더라라는 거. 자,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도망쳐야죠. 이제 유민이 돼버리고 노동자가 돼버리고 땅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이주. 그 강 너머는 뭔가요? 뭐긴 다른 나라지. 그냥 중국 땅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야. 이주해버리기도 했고. 자, 요까지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 밑엔 저항 방법. 벽서나 괴서. 벽서는 뭐예요? 벽에다가 이제 써붙이는 거야. 벽에다가. 괴서도 마찬가지야. 걸어서 어디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어디 관청문이나 이런 데다가 쓰는 거야. 벽이나 그런 데다가 여기 사또 누구누구는 아까 저 위에 나쁜 관리 누구누구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저 대구 남구를 갖다가 통치하고 있는 최상원은 나쁜 새끼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갖다가 써붙여. 소극적이죠. 이거는 어떻게 변화가 있진 않아. 근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돼? 납세 거부. 세금 안 내. 세금 안 내. 그 다음 항의 시위. 이제 관청 앞으로 몰려가 봅니다. 단체로. 데모하는 거지.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관리 폭행. 관리들 잡아가지고 패고 너희 나쁜 놈들 이렇게 돼서 이게 점점 저항을 하다가 최종 단계가 되면은, 여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최종 단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봉기 일어나는 거야. 완전 전부 다 무기 챙겨가지고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정부에서는 나름 이제 저거를 처리를 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암행어사 이런 사람들을 파견을 한번 해보긴. 선생님 암행어사 옛날에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암행이 뭐예요? 암행 어두운 데서 다닌다. 몰래 다닌다 이 말이지. 몰래 다니는 어사. 혹시 여러분 옛날에 고려시대 우리 관직 그거 했는 거 기억나요? 기억이 날 리가 있나? 자, 거기 보면 어사대 이런 거 있거든. 어사대가 뭐 하는 데였어? 관리들 감찰하는 데야. 그러니까 몰래 다니면 몰래 관리들을 감찰하고 다니는
뭐 물론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암행어사는 누가 있어요? 그렇지?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 같은 경우에 요 암행어사였습니다. 방면에 들어매고 앞에를 들어매고 앞에를 제대로 매고 하면서 우르르 삼문을 하나 암행어사 출토야. 자, 그래서 이제 수영이나 향리의 부정을 단속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됐으면 우리나라 아직도 조선일 수도 있어. 나라가 안 망했겠지, 쉽게. 근데 잘 안 돼. 왜? 자, 봐봐. 수령 대부분은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도 가문과 이미 결탁이 돼 있어요. 아까 전에 나쁜 관리 아저씨. 나쁜 관리 아저씨한테 암행어사가 가가지고 넌 나빠 이러면은 이 아저씨가 바로 누구한테 얘기해? 저 중앙에 높으신 분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뭐 큰아버지 저 뭐 이상한 애가 한 명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큰아버지 한 영의정쯤 되겠지. 그 사람이 네가 저 우리 저 조카 건드렸니? 이래 될 거 아니야. 응? 그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당시에 암행어사쯤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도 모일 확률이 높아. 그렇지. 이 사람도 세도 가문 출신이거나 세도 가문에 돈 좀 낸 사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돼요. 내려가보면 온통 그럴 거 아니야. 형님, 잘 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뭐 세금 좀 너무 많이 걷으시더라고요. 좀 작작 좀 하시지. 이 중앙에 보고는 제가 딱히 안 할 테니까, 그걸 좀 잠깐 동안만 좀 참으세요.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 결국 이제 이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드디어 반란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이 일어났다. 자, 특히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요게 특징이에요. 평안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 나와 있던 삼정의 문란뿐만 아니라 자,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어떤 게 돼 있었냐면은 배제된 양반, 요게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양반, 잔반, 요 사람들도 전부 다 불만이 깊어. 특히 어디서는 평안도 지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 여기가 평안도거든. 이쪽에 여기 어딘지 알겠죠? 평안도. 자, 서북 지방인데 요쪽 주민들은 이상하게 조선시대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어요. 차별. 지역 차별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평안도 출신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 같은 데서도 좀 안 좋은 걸 갖다가 많이 주고, 게다가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공식 용어도 뭐냐면은 저 평안도 놈이야. 저 평안도 놈들. 별로 인식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심한 차별을 받았다. 그 세도정치 시기에 이쪽 지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 안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금도 더 뜯어가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홍경래라고 하는 요 지역 출신 양반 아저씨가 살았는데, 자, 요가 결국에는 평안도 지역의 상인, 유력계층, 무반 출신, 군인 출신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플러스 광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지역이 무려 이만큼이나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되게 들불처럼 막 진행이 돼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항복하고 싸우다가 죽고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자,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뭐 쭉 다 필요 없고, 자, 결국에는 진압되었다. 근데 이거 뒤에도 뭐 본격적으로 다 해결된 건 아니고 크고 작은 농민 봉기들은 이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요 내용도 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 한계가 있죠. 자, 어떤 게 있었냐면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부터 십수년이 흐른 뒤, 십수년인가? 어쨌든 더 흘렀겠죠? 꽤나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자, 여기 강원도 쪽에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떤 아저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김병연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지방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자기 집은 이제 조금 못 살아서 자기가 그래도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뭐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지. 그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했어. 나름 이제 글을 잘 쓰는 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도 드디어 치러 갔어요. 자, 시험을 치러 갔더니만은 그때 이제 시험 주제가 뭐였느냐? 자, 여기 보면은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던 요 지역이 있거든. 그 지역에 보면은 요 가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가산. 저 가산이라고 하는 데는 요 홍경래의 난 당시에 지방관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 이름이, 자, 이거 시험에 절대 안 나와. 정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시 아니고, 자, 정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방관. 근데 자, 이 아저씨는 반란군이 왔어. 반란군이 와서 이제, 야, 너희 그 고장을 갖다가 통치하는 걸 갖다가 참고하고 다 열어라. 니는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저씨는 어떻게 했느냐? 너 차라리 날 죽이고 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는 죽어. 홍경래 반란군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 되게 무력하게 당합니다. 이렇게 막 용감하게 싸우다 죽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일 심했던 경우는 여기 선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지방관 이름이 김익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 자, 그래서 이 김익순 씨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항복해요. 항복을 해버리고 나서 반란군 측에서, 야, 너는 어차피 항복을 했으니까 어차피 나중에 너도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라? 우리한테 붙어라. 라고 하니까 심지어 이제 반란군에 붙어버립니다. 근데 반란군에 붙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오히려 또 얘네들이 진압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싹 돌아서 어떻게 했냐면은 반란군 아저씨 목을 하나 또 잘라가지고는 정부에다가 항복을 해요. 근데 정부에서 이걸 또 알았어.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정부한테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시험 문제가, 우리 김병현 씨한테 주어진 시험 문제가 이거였어요. 자, 홍경래의 난 당시에 이 가산에서 싸우다가 죽은 이 정씨의 충성을 높이 지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항복했다가 오히려 반란군에 붙은 김익순의 대형 무도함을 까라. 그래서 이제 글을 잘 쓰는 양반이에요. 글을 갖다 잘 쓰니까 막 했지. 정씨는 정말 천하의 길이 남을 충신이고, 김익순은 천하의 죽어 마땅한 뭐 심한 욕비 이래가지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 결과가 나왔지. 그 결과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김병현 씨가 합격하셨습니다. 된 거야. 합격. 와, 합격. 집에 이제 드디어 와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는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씨, 나 합격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표정이 안 좋아져. 왜? 우리 엄마 왜 표정이 안 좋아지지? 지금으로 치면 내가 서울대 간 건데. 그 어머니가 이제, 병현아, 여기 한번 앉아봐라. 그 가서 앉아봤지. 그러니까 뭐래, 어머니가. 병현아, 사실은 네가 그 방금 전에 천하에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연락 갔던 이 김익순이가 네 친할아버지다.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김병현 씨는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깠다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 과거 시험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에 꿈을 다 접었어.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를 다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시나 쓰고, 글은 잘 쓰니까 시나 쓰고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또 이 감히 하늘을 못 보겠어. 왜? 하늘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데 내가 할아버지 욕을 갖다가 심한 욕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하늘을 못 보겠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닌다? 커다란 삿갓을 한 개 이렇게 쓰고 다녔다더라. 삿갓을 쓰고 다녔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갖다가 뭐라 부르느냐, 이 이름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성은 김씨요, 별명은 뭐다?
별명은 삿갓이다. 라고 자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이제 이 아저씨는 이제 전국 각지를 갔다가 시를 쓰고 돌아다니다가 이 밑에 아까 내가 화순 최씨라 그랬죠? 화순 지방에 와서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시체는 아들이 다시 이까지 데리고 와서 지금 강원도 영월에 있고 무덤은.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 결국엔 농민봉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커집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중요한 포인트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계기로 해서 농민봉기가 심지어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요게 임술년에 터졌다.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이 밑에 있는 이런 넓은 지역에서 이런 데도 있네. 온통 전국이 반란군이 일어나게 되었다더라 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조정에서 했는 거는 기껏 해봐야 자 안핵사라 그래서 안핵사는 지방에서 반란 일어나면 중앙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에 한정적으로 계속 있는 직책은 아니고 그래서 뭐 조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 안핵사도 그러면 누가 갈 확률이 높아? 그렇죠. 이게 뿌리가 썩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빨리 끝을 내보도록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너무 말이 많네 내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삼정의 문란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삼정 이정청, 삼정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한 관청을 설치까지 했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됐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망해가기 시작을 했더라 라는 것까지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까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과정상 한 학기가 이까지 하면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올해는 이게 바뀌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지금 축약을 해서 나가고 2학기 때, 1학기 때부터 근현대사를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진도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대단히 빠른 편이에요. 정신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까지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근현대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가 사실 여러분들 본격적인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자,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다 했다고 생각해서 물론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겠지만 이거를 되게 축약을 잘 해놨어.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확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깊이가 조금 더 있게 그렇게 수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요 바로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오프라인에서 직접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되겠네요. 왔다 갔다 이렇게 좀 편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근현대사부터 다시 오프라인에서 봅시다. 이번 시간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수고했습니다.